이정우는 35번째 시합에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현재 출전 경기 수보다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번 출전에 39개 안타를 기록하면서 현재 최다 안타 부문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경쟁자들이 안타를 생산해내면서 순위 차이가 벌어졌는데 1위와는 단 3개 차이입니다. 이정우가 한 경기에 3안타를 3번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이정우의 최다 안타 경쟁은 부상만 없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선발로 나선 9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멀티히트나 볼넷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7경기 연속 4타수 1안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월 초의 타율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타율도 어느새 3할 1푼으로 하락했습니다. 팀은 3연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최근 콜로라도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샌디에이고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무조건 3연승을 달성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저스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시카고 컵스와 맞붙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정에서요. 콜로라도와의 4번째 경기는 현지 기준 일요일 낮 경기였습니다. 화창한 봄날이고 경기장 컨디션이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샌디에이고 팬들보다 좀 더 열정적인 편일 뿐 관심도는 과거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력도 2010년 월드시리즈 우승팀과 비슷하냐?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면 조마조마해서 응원이 쉽지 않습니다. 콜로라도 상대로도 치열하게 경기하고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첫 경기는 역전패, 두 번째 경기는 후반부 역전승, 세 번째 경기는 재역전승이었습니다. 에이스 로건 랩은 샌디에이고전 5실점으로 무너져버리기도 했고 이 선발 로비 레이는 출격하면 팀이 전승이고 평균 자책점도 3.05로 좋은 편인데 경기 자체를 보면 재고 불안이 많이 느껴져서 에이스의 향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42살 벌렌더는 점점 평균 자책점을 줄여가고 있는데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던 힉스는 강속구 투수인데 길을 잃어버린 듯 6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아직 시즌에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더 분발해야 합니다. 투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수는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이고 팀 타격이 더 문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팀 타율이 내셔널리그 15개 팀 중에서 13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12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5위인 것이죠. 이정우가 유일한 3할 타자인데 그래서 이정우가 1번 타자를 해야 한다, 3번을 해야 한다 등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동료들이 타격감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2할 3푼의 타율을 기록 중인 플로레스가 3안타를 친 적도 있고 여전히 타점만큼은 팀 내 독보적 1위이고 내셔널리그에서도 4위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고액 연봉 선수인 아다메스도 점점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다메스는 1할에 가까운 타율에도 인터뷰를 통해 점점 타격감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않고 팀에서 가장 활기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체프먼도 4번 타자로서 형편없는 타율인데도 컨디션이 좋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 2경기 연속 홈런을 쳐내면서 그래도 7개 홈런으로 30개의 홈런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주니어도 타구의 질이 향상되면서 1할 2푼의 타율보다는 더 나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정우의 타격감이 저하되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타격에는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좋은 타격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타격 폼의 미세한 변화, 스윙 메커니즘의 미세한 변화가 오히려 슬럼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정우는 그동안 타격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단순하게 야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자재로 타격을 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우가 콜로라도와의 4차전에서 상대할 선발 투수는 우투수로 9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1회부터 안타를 치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길 바랐지만 야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정우는 5회까지 3타수 무안타가 되었습니다. 1회에는 삼진을 당했고 4회에는 유격수에게 걸리면서 아웃, 5회는 잘 맞은 타구였지만 우익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지금 공을 맞추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다는 모르겠지만 이정우가 원하는 발사 각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타구 각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타격에서만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우는 1회 초에 수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건 웹이 초구에 맞는 안타성 타구였는데 이정우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타구가 맞는 순간 스타트를 했고 슬라이딩 캐치로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로건 웹을 도와주면서 두 손을 번쩍 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작부터 로건 웹을 도왔습니다. 로건 웹은 직전 경기에서 5실점을 했었거든요. 로건 웹은 이후부터 매우 좋은 투구를 펼치면서 7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와,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아다메스가 오늘 경기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다메스는 콜로라도 선발 투수를 몇 번 상대해 봤지만 모두 무안타로 부진했었는데 1회부터 패스트볼에 홈런을 쳐냈고 3회에는 슬라이더를 또 홈런으로 연결시키면서 연타석 홈런으로 로건 웹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이 아닌 건 알지만 왜 미운 생각이 드냐고요? 네, 이정우와 함께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정우가 하향세를 보이니 아다메스가 살아났네요. 아다메스는 연타석 홈런뿐만 아니라 세 번째 타석에서도 홈런성 장타를 날리면서 오늘 경기만큼은 완전히 에런 저지급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다메스의 대활약 덕분에 5회까지 5대1로 앞서 나갔고 이 경기는 이미 9회 이전에 샌프란시스코의 3연승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이정우가 무안타인 상황에서 7회의 네 번째 타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말로 2번 상황에서 한 번은 안타를 쳤고 한 번은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7회에 또 말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것입니다. 콜로라도 투수는 상당히 만만했기 때문에 이정우에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우가 2개의 공에 대해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쳐야 할 공을 바라만 보고 있고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에 스윙을 하면서 솔직히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투수는 이정우에게 다시 한번 헛스윙을 유도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정우의 발을 맞추어 버려서 이정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타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짝 민망하지만 선발 10경기 연속 출루가 되었네요. 이정우는 이어진 플로레스의 2타점 안타로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팀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안타를 기록하면서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최하위 팀 콜로라도를 상대로 7회까지 1실점 9득점 12안타였으니까요. 이후 경기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해도 선수들을 쉬게 해줄 테니까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 감사한 점은 이정우가 3타수 무안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엄청난 응원 소리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선수들이 나올 때는 비교적 조용한데 이정우만 나오면 응원 데시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정우의 타율은 이제 3할 5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할을 치고 있는 3번 타자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강팀 시카고 컵스를 상대하게 되는데 컵스는 오늘 미러키에게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투수력은 샌프란시스코가 더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팀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샌프란시스코인 만큼 좋은 타격감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정우 파이팅!